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정말 시장이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시장이 또 급락 흐름을 가져갔죠. 일단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키옥시아 특허 침해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문샷, 여기서 AI 모델로 인한 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 반도체주들 위주로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여기다가 미국과 중동 관련된 이런 또 노이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 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변동성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 쪽으로만 38번, 그리고 코스닥으로는 22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어졌죠.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6,500선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오늘 또 52주 신저가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5.3% 하락하면서 749선, 750선 깬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미국 쪽으로 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노이즈가 또 들려오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정유주들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사실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한가 기록한 종목 산천당 제약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가 부각이 됐죠. 이 경구용 먹는 세미글루타이드 관련된 제네릭, 이 FDA 쪽으로 확인 답변을 수령했다라는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 경신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삼성전기 홀로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또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는. 근데 애프터마켓에서 방향을 틀면서 1.9%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빅4 사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낙폭 줄인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3%, SK하이닉스는 2.17%, SK스퀘어는 0.41%, 종가 대비해서는 낙폭 줄인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6% 계속해서 또 종가와 비슷하게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미국 FDA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 유지하고 있죠. 지금 시총 5위 자리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또 상승률 상위 종목, 일단 효성 TNC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7.3%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금호타이어 또한 7% 강세로 움직이고 있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만 주가가 무려 34%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증설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능력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받아가면서 7% 넘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가비아가 또 상한가 기록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맥커리에 또 안긴다, 맥커리가 품는다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동안 상한가, 그리고 로키텔스케어, 케이프, 현대힘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참 힘 빠지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4% 넘게, 코스닥은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정말 사이드카가 너무나도 빈번히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 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나도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한 주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정말 예. 한 주를 시작하는 활기찬 월요일인데 증시가 그렇게 만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시장이 변동성도 극심하다 보니까 일단 피로감이 굉장히 극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행스럽게 목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또 제헌절 휴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리스크는 좀 회피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잠시 또 월요일날 그대로 다 반영이 되면서 뭐 앞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힘찬 또 즐거운 또 한 주를 시작을 하는 월요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증시가 오늘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습니다. 뭐 시황에서 조금 더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이번 주에 어찌됐든 글로벌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가르고 하반기에 투자 전략들을 세워줄 수 있는 첫 번째 이벤트, 구글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상당히 좀 다양한 노이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노이즈들이 오늘만큼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과연 이 부분들이 향후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테크 산업에 어떠한 영향력들을 미칠지 하나씩 좀 점검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당장 시장의 뭐 변동 요인들 그리고 또 변동성 또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여기에 매몰되시기보다는 이 모든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언젠가는 시장은 반등은 나오거든요. 제대로 된 반등이 분명히 나올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타이밍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현재 시장의 가장 방향성에 준하는 종목인지 아닌지 좀 갈피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힘드실 수도 있으시고 피로감이 많이 오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에 놓여 있으실 수도 있으시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들 잘 들어주시고 시장 전략을 또 세워보는 시간을 오늘 1시간 또 알차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 한 3가지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MOU 파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더 이상 우리 MOU 뭐 무시하고 갈게! 라고 할 정도로 서로 지금 으르렁으르렁 되고 있죠. 거기다가 또 직접 타격을 통해 가지고 미국 병사가 안타깝게도 또 전사를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었고요.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6시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작하는 요 시간대 또 관련된 해외 언론을 통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유가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 이제 5시부터 야간 거래 시작되잖아요. 그 거래에서 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빠르게 올라오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장중에 발생됐던 하락폭들을 좀 만회하는 저가 매수세가 좀 출현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장 끝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에 따라서 유가도 지금 80불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 좀 급부상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CPI 설명드리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CPI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앞으로 벌어지는 이 유가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가가 그래도 70불 대 그리고 뭐 60불 대 후반대에서 막 움직였던 유가 자체가 다시 80불 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는 이슈가 부각이 된 거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제 중국발. 우리가 설 연휴 때 한번 크게 한번 흔들렸던 딥시크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문샷, 키미 K3가 나오면서 설비 투자에 대한 의구심들이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AI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증류 방식 자체가 사실상 프론티어 기업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챗GPT, 뭐 오픈 AI겠죠. 오픈 AI, 뭐 엔트로픽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새롭게 약간은 좀 캐주얼하게 이제 이 AI 모델을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특성상 기존의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규모만큼 발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조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되면 효율적인 사업 모델, 효율적인 AI 모델. 하지만 이게 이 AI 모델이 과연 일반적인 사용에는 적합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넘어갔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의구심이라고 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성능이 꽤 괜찮다 보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의구심들 딱 불거지는 거죠. 그동안에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여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값싼 투자 비용을 통해 가지고 거의에 준하는 AI 모델들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딥시크 첫 번째 발생됐었던 악재 부분들하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키미 K3하고 이제 딥시크 버전 업돼 있는 그 모델들하고 발생되는 의구심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악재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투심을 얼릴 수밖에 없는 스토리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과연 이 모델들을 통해서 산업적인 내부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물들이 도출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AI 전쟁 자체가 또 가속화되고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효율성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중국이 더 이상 치고 올라오지 못할 정도의 자금력을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저만치 떨구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최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뭐가 하나가 딱 안 좋아서 지수가 변동성들을 키운다라기보다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2X 모델이죠. 이 상품에 대한 이제 변동성들을 키우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별주 성격이고요. 뭐 시총 상위 자체가 높은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삼천전자약은 오늘 어찌됐든 이슈가 나옴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부분들은 삼천전자 제약 사측에서 공개를 안 해요. 과연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외의 코스닥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이 좀 개별주 성격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트레이딩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들. 구글입니다, 구글. 23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 새벽 시간이 될 겁니다. 장 끝나고 나서. 그때 구글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설비 투자에 대한 규모를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 향후 계획들이 시장에서 응당, 나쁘지 않은데? 라는 평가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악재 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7월 달 들어서 6번째. 7월 20일이거든요. 뭐 토, 일 빼고 나면은 거의 절반이 지금 사이드카가 걸리는 그러한 이제 7월 달
진짜 뭐 극단적인 변동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7월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늘 이 시간에 시황 얘기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게, 자, 7월달 지수 기대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지수 기대를 하지 않는 반면에 대신에 이 박스권만은 지켜주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에 따라서 지금 120일선까지 밀리는 모습들이고, 실질적으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120일선 자체를 하향 이탈 시켰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는 20주선을 살짝 하향 이탈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과연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관점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지금 뭐 뾰족한 수가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안타깝지만.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있는 수급 자체가 여기로 들어오질 않죠, 잘. 그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 5%가 지금 빠지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5%가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워낙 1등, 2등, 뭐 3등, 4등 뭐 이 안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폭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거기에다가 또 기술주들에 대한 대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PER 자체가 워낙 높잖아요.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했던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 종목군들은 좀 뭐라고 하냐, 도매급으로 좀 밀리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올해 YTD 기준으로는 일단은 마이너스로 빠진 상황들이고 2022년도에 코스닥으로 좀 회귀가 되는, 상당 부분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큰 소외가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구간들 자체를 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은 일단은 실적 시즌 넘어가야 돼요. 실적 시즌 넘어가야 되고, 실적 시즌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부에서 7월 1일서부터 3일까지 진행을 했던, 여기서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제 말잔치로 끝날 게 아니고 확실한 무언가 길라잡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들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증시는 글로벌 자금이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안 밀려요. 왜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자리들이 워낙 많거든요, 섹터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물량들을 받쳐줄 수 있는 섹터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양시장 다 지금 낙폭과대에 있는 거는 어찌됐든 맞는 상황이고요. 이 낙폭과대에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23일서부터 시작되는 알파벳, 구글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인텔에 대한 스토리들, 그 다음에 29일 날을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30일 날과 31일 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아마존까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들은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당일의 이슈들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변동성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은 연속성을 기한다기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은 방마기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고, 이 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황에 대한 방향성들, 지수에 대한 방향성들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딱 3가지입니다. 중국발 AI 모델, 제가 앞서서도 짧게 제 생각들을 녹여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AI 모델이 과연 하락의 전조일까? 그리고 경쟁 심화로 인해서 과연 뭐 AI 산업을 완전히 그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슈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일 좀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짧게 방망이를 잡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셔야 되는 아웃라인에 잡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좀 마이크로하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지수가 좀 밀리더라도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은 좀 크게 한번 보시자고요. 하반기에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도 봐야 되고 아마존 실적도 봐야 되고 메타에 대한 실적도 봐야 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되면 이 방향성이 잡힐 때 메이저 수급들은 과연 무엇을 담을까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최영동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요, 온라인 방송 들어오실 수 있는 교육방 참고해서 내일 한번 또 심도 있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시황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변동성을 가져가는 7월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을 올려줄 만한 호재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저희 방송이 이데일리 TV 너튜브 이 댓글창을 보는데 네. HTS 꺼버렸다. 고통스러워서 볼 수가 없다. 당분간은 시장 보지 말고 휴가나 떠나자. 주식 하지 말걸,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또한 이 시장을 체감하면서 힘들어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좀 엄청난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투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심이 지금 많이 꺾여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 필드에 나와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피부와 닿죠. 기존과는 확실하게 좀 많이 위축돼 있으신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코스닥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코스닥이 뭐 제대로 된 기능을 좀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이제 시장에 이제 막 뭐 나는 올해부터 주식시장 했어 라고 하셨던 분들, 또는 이제 최근에 뭐 3, 4월 달 이후 또 5월 달 이후에 입장을 하신 분들, 또 진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시장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좀 큰 변동성들을 보여주지만, 아마 주변에 주식 오래 하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뭐 물어보시게 되면 언젠가는 또 시장은 또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그 타이밍들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불현듯 찾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불현듯 찾아오는 게 그냥 막연하게 불현듯 찾아와서 방향이 바뀌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사이사이에 내가 해줘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늘 시장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투심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확 바뀌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차트 정석이라는 자료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차트 정석의 자료집을 얘기를 해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야, 실전이구나. 실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단어가 사실은 실전이거든요. 실전은 좀 다릅니다, 시장에서. 실전은 좀 다르다.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내가 실상 내 돈 꾸러미를 들고 시장에 딱 참여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시장에 늘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때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투심도 확확 바뀌고요. 그리고 어제는 죽겠다 하더라도 또 오늘은 어느 순간 또 올라오는 그런 증시가 진행이 되고, 그 올라왔던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방향성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는 게 이 차트의 정석에 들어가 있는 실전성입니다. 이 실전성만 키우시게 되면
사실은 뭐 시장이 빠지든 뭐 올라가든 좀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차트 정석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 실전 매매 원칙입니다. 상승장일 때의 원칙, 하락장일 때의 원칙, 횡보장일 때의 원칙.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하락장이죠. 하락장에는 뭐가 가겠어요, 여러분들? 테마주들 가죠. 그죠? 시총 작은 종목들 가죠. 그죠? 당일에 이슈주들이 가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기존의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가는 거하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가는 거하고는 성격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상승장에서에 대한 매매 원칙과 하락장에서에 대한 매매 원칙, 횡보장에서에 대한 매매 원칙은 다 달라야 돼요. 이것들을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주가 변곡점을 잡아야 돼요. 주가 변곡점을 잡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이 타이밍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고민이신 분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그냥 내 종목 보면서 한숨 푹푹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움직일 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있게 트레이딩을 했고 재미있게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몇 가지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테스라는 종목이에요. 영원히 종목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뜬구름 잡는 수익률을 얘기를 안 해요. 네, 뭐 몇천 프로, 몇백 프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잘. 그냥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그 시기 안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상승률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히든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자, 그 중에서 한 종목이 바로 6월 26일 날 말씀드렸던 테스라는 종목이고요. 그 종목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요 구간에서 5일선과 21선이 맞닿으려고 준비하는 요 구간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요 구간대에서 내가 물량을 매집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전공정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올라갈 때 그 시류를 딱 타서, 파도가 영원히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파도 한번 출렁하게 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흐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장은. 그리고 다시 주가가 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요 가격대보다도 훨씬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방에서 제가 60일선 지지받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는 다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교육방에서도 요 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10만원대 초반이었던 게 21만원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수익을 거뒀던 부분들이, 상승을 맛봤던 부분들이 24%고요. 저점 찍고 올라갔던 요 구간대에 대한 수익률이 단기간에 40%, 50%가 돼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최근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가네요. 이게 직관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를 하죠. 어떤 걸 알파를 한번 해볼까요? 스토캐스틱을 알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저점 찍혔습니다. 그죠? 5일선하고 21선하고 맞닿는 이 구간대에서 또다시 올라가요. 똑같죠, 여러분들? 21선 맞닿고 올라가고 횡보되고 5일선하고 21선하고 맞닿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횡보되는 과정 속에서 또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마다의 스토캐스틱에 대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저점 찍혔죠? 1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겨요. 이렇게 횡보가 이루어집니다. 21선이 횡보가 되니까 5일선의 가격 자체가 횡보가 되니까 21선은 하루 이연돼가지고 20일 평균값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토캐스틱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스토캐스틱이 정점을 찍어요. 이러고 정점 찍고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들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이 패턴들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나는 매집을 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나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일단은 정배열이 좋기는 해요. 정배열이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 종목군들을 볼 때 정배열 찾을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지수, 코스닥 종목군들 지수가 이런 식으로 다 빠져있기 때문에 정배열 찾는 종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면은 정배열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조건을 느슨하게 해주셔야 돼요. 느슨하게. 그럼 뭐죠, 여러분들? 60일선, 20일선, 5일선 정도만 정배열 돼도 정배열 종목으로 우리가 좀 범위를 넓히셔가지고 종목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 자체가 좁혀지는 종목들을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는 되게 단순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건이 만족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팅을 할 수는 없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이 저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횡보되는 구간 때 스토캐스틱이 우상향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주느냐 안 그려주느냐,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것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기준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에 내켜서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러시기 되게 쉬운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상으로 많이 위축돼 있어요. 심리상으로도 많이 위축돼 있죠.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우리 2대1리 라이브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서 막 읽어주셨잖아요. 아, 이제 주식 안 하고 싶다. 막 다 팔고 싶다. 뭐 덮고 싶다.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앵커님이 이런 얘기들만 사실은 눈에 띄어서 얘기를 했던 거지, 여기에 반대급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심리의 반대급부가 뭐냐면, 나 빨리 원금 복구하고 싶어. 나 빨리 원금 복구하고 싶어. 그럼 나 빨리 원금 복구하고 싶어 라는 심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로 가요.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로 갑니다. 그럼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의 심리가 딱 장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애국 테마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심리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라고 하게 되면 제가 스윙 종목들 잡는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기분에 맞춰서 잘 안 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안에 지수의 저점은 잡힌다고 봅니다. 네. 뭐 앞서서도 제가 시황 얘기 해드릴 때 뭐 딥시크, 키미 여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들을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역발상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순하게 산업의 경쟁이 아니고 약간 뭐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게 되면 저는 이번 주에 구글의 캐펙스 투자 발표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저점 가능성은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원이가이패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가이패스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원이가이패스에 대한 스토리들을 말씀을 드렸던 때가 바로 6월 24일 날이었거든요. 이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라고 하게 되면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 여기 눌릴 때. 여기 눌릴 때. 그러니까 요 눌렸던 자리들이 무슨 자리냐면 기존의 박스권이 형성이 됐던 자리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횡보가 됐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에는 저항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게임이 돼버려요. 근데 요 6월달 말과 7월달까지 넘어가는 요 과정 속에서 원이가이패스는 여기가 지지가 맞기는 맞았어요. 그런데 뭐 시쳇말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혼자 독불장관은 아니잖아요, 원이가이패스가.
테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예,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코스닥 지수 밀리고 반도체 노이즈 생기고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모호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지지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시 밀려버리죠. 그러면 원래대로의 움직임들 안으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와 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기서 샀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져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이 종목이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앞서 테스가 바닥을 그리고 우상향 되면서 올라가는 타이밍하고 원이가 페이스가 단기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야 돼요. 간단하죠. 그럼 내가 적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구간 안에서 얼마나 내가 시장에 대응을 했느냐에 대한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이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주가는 밀리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 요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 주가는 이런 식으로 우하향이 돼요. 그런데 요 며칠 동안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런 식의 횡보되는 캔들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횡보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위로 가냐? 그건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솔브레인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이유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장비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치킨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인테리어를 하겠죠?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튀김기라든지, 후황이라든지 달겠죠? 설비를 다 달겠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장비겠죠, 장비. 그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막 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좀 단순하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홀도 깔고, 테이블도 깔고, 의자도 깔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들, 저 치킨집 오픈했습니다. 오세요. 근데 뭐가 없어? 닭이 없네. 그게 뭐죠, 여러분들? 소재죠, 소재. 음식, 식재료가 없잖아요.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넣는 게 뭐죠, 여러분들? 뭐예요? 소재잖아요, 소재. 그럼 장비주도 움직이고, 부품주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재주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하루 이틀 정도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타이밍에서 스토리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근데 스토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밑에 하단에 스토캐스틱을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주가는 계속 밀려요. 이렇게. 근데 횡보되는 과정 속에서 스토캐스틱은 저점 대비해서 이 저점이 올라와 있네요. 똑같죠,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테스를 판단 내렸던 이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제가 반도체 소부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섹터에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방향성을 돌리고 나서 주도주들이 새롭게 나오든지 아니면 기존의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 시장을 이끄는 섹터들이 나올 때마다 돌아가는 기술적인 패턴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령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배워 나가시게 되면 지금 시장 힘들죠. 예,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보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지수는 밀리지, 예전에 우리가 구경하지 못했던 지수들이 막 보이고 있지, 사이드카 막 발생되고 있죠. 난립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조금은 현실성 있게 잡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들을 드린 거고요. 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은 내일 오전 10시 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또 우리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최영동이나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교육방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 교육방을 통해서
이 차트의 정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교육방의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시장 힘들 때 공부 제대로 한번 해놓으시게 되면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계좌가 약간 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라고 하셨던 것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막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심리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나 뭐 등등 다양한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차트의 정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면서 이와 부합되는 종목까지도 오늘 들고 왔습니다. 방송 말미에 또 종목 공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예. 우리가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실성 있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또 기법을 좀 사용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참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예, 참. 좀 씁쓸합니다, 여러분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앞서서는 제가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팁을 좀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내가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V자로 반등이 잘 안 나와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아마 긴 시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스윙적인 관점에서 횡보되는 구간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 횡보해가지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완성이 될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볼 때 이 종목군들이 성장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스토리들이 살아있는 종목이냐, 그리고 이거를 단순하게 저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고 매크로에 빗대서 이 종목이 다음 타순에 뭔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은 시장에 돌잖아요. 설령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긴 시간을 보낸 이후에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정별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갑작스럽게 찬바람 불기 시작했었을 때 모멘텀이 확 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 제가 틈틈이 우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섹터가 로봇 섹터 중들이 이 섹터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요 로봇 예를 들자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이 이렇게 횡보되는 과정 속에서 5일선, 21선이 역배열되다가 순간 정배열되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붙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올해 5월달, 6월달에 봤던 LG노텍이고요. 두 번째가 사마콘덴서, 그 다음에 대덕전자,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V자 반등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긴 횡보 기간을 통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내가 다 정리를 하고 이런 종목군들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일까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정비하는 시간들로 활용을 하시고 그 정비하는 종목군들은 따로 두고 이 종목은 모멘텀이 하반기에 적어도 한 번은 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홀딩이나 물량들을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지금 실전 매매에서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 내용들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오전장 10시 반입니다.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실전에 가깝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내일 오전에 온라인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만만치 않은 시점이지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할 만한 실전 기법과 패턴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사실 이 시간만에 기다렸습니다.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들고 왔을지 워낙에 저희 방송에서 주셨던 이 히든 종목들, 퍼스트 클래스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잖아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바로 공개할까요? 예, 오늘도 시간이 좀 없습니다.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해드리느라고 또 늘 시간이 촉박하네요. 자, 이 종목은 2분기 실적 개선주입니다. 그리고 외인 보유 비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종목군들은 그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성들은 보여주는 반면에 저점 자체를 깨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했어요. 뭐 시장 4% 빠지는데 이 종목은 1, 2% 정도 반응하더라고요. 뭐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눌림목 구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니까요. 많이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두 번째 종목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횡보대요. 보이시죠? 1차 횡보대입니다. 앞서서 제가 정배열돼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조건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해보자. 5일선, 20일선, 60일선으로 한번 정해보자. 그럼 그 구간에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역시도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통하셔가지고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의 히든 종목 들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국, 중국, 미국 등 생산 거점을 확보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두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부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무료 온라인 방송 또 시청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내일 오전 10시 반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차트의 정석, 실전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도움까지도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고하셔서 이 힘든 시장 다 같이 한번 이겨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